네, 반갑습니다. 직무분석 컨설팅 센터의 최영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데이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익숙한 이 직무분석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컴 기법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행동을 세분화시키는 행동 세분화 직무분석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성과 중심 직무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직무분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데이컴 기법은 어떤 직무분석의 유형에 해당이 되느냐, 행동 세분화 직무분석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데이컴은 developing a curriculum 이라고 하는 것에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가 바로 이 데이컴인데요. 말 그대로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직무분석의 기법이 이 데이컴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거의 이 행동 세분화 직무분석은 거의 데이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데이컴 기법으로 분석한 직무분석의 사례를 지금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컴 기법은 행동을 세분화시키는 행동 세분화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인사 직무가 있다. 그러면 그 인사 직무를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 인사 직무에는 어떤 과업들로 세분화할 수가 있냐면 인사 기획이 있고요. 그리고 인사 기획뿐만 아니라 직무 관리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력 채용도 있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채용 외에 인력 이동 관리 밑에 쫙 있어요. 이렇게 인사라고 하는 직무를 어떤 과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세분화 시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업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운영이라고 하는 이 업무는 또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들로 쪼갤 수가 있느냐. 인력 육성 계획 수립, 그리고 교육과정 기획,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평가, 이런 또 세부적인 업무들로 한번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업무들은 또 어떤 업무들로 쪼갤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교육과정 기획하기를 한번 보면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들로 이 교육과정 기획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서 개별 교육과정 설계서를 작성하는 거, 설계서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섭외하는 업무, 뭐 이런 업무들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데이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 세분화 직무 분석 유형이죠. 특정한 직무가 어떤 행동들로 쪼개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들은 또 어떻게 쪼갤 수가 있고, 그 업무들은 또 어떻게 쪼갤 수가 있는지, 이렇게 마지막 행동 단위까지 쪼갠 후에, 자,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가 필요한지를 도출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데이컴 기법 방식으로 직무 분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아서 이 일들을 잘할 수가 있게 될 테니까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행동 세분화 유형 직무 분석의 케이스인 데이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데이컴 기법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
이 교육들을 받았을 때, 인사 담당자가 이런 교육들을 받았을 때 어떤 성과가 좋아지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그 NCS 케이스잖아요. 이 NCS가 대표적인 행동 세분화 직무 분석 방법, 데이컴 방법으로 직무 분석을 한 게 바로 NCS인데, 자,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인사 담당자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찾으려면 성과 중심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데이컴 기법으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들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기는 수월한데,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 인사 담당자가 어떤 종류의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성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NCS에서도 성과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빠져 있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KPI라던가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라던가 이 인사 담당자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이 성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과 중심 직무 분석으로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NCS는 계속 쪼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NCS를 썩 좋아하지 않죠. 네, 이건 행동 세분화 직무 분석 유형, 데이컴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방식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업들에서는 NCS를 썩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KPI도 도출할 수 없고 성과 목표도 설정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데이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데이컴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행동 세분화 직무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직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